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. 네, 영상 속도는 1.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. 이번 내용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긴급하게 영상을 또 찍게 되었습니다.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. 이번에 실리콘밸리 대표 벤처캐피탈 SVB라는 그런 회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. 이게 상당히 오래된 회사입니다. 근데 왜 문제가 생겼냐? 자, 작년에 상장한 초기 벤처 바이오에 절반을 투자를 했는데요. 1분기에 따른 순손실이 생각보다 컸다고 합니다. 그래서 증자를 좀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금 조달에 따른 문제점이 좀 나오는 거 아니냐,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. 그래서 시장의 공포감이 좀 나왔고, 어떻게 보면 은행들의 유동성 위기에 충분히 빠져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시나리오가 계속해서 퍼져나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영향성으로 전체적인 또 나스닥과 비트코인 동시에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. 또 그 다음으로 또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크레딧 스위스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. 이게 또 금융 당국에 따른 영향을 또 주기도 했습니다. 이제 결산 보고서를 연기를 좀 해달라고 나왔기 때문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연기가 나왔다라는 건 아무래도 대조표에 따른 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. 근데 최근에 크레딧 스위스에 있는 동향을 보게 된다고 하면요. 어떻게 해서든 자금의 인출 부분이 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단계에 있는 예금에 있는 이율을 어마무지하게 많이 또 주었거든요. 그거에 따른 부작용 여파가 이번에 좀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니겠냐라는 생각을 들기도 했습니다. 또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었던 실버게이트 사태가 자동 청산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기도 했었지만, 어떻게 보면 지금 실버캐피탈이 진짜로 청산을 하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 있는 파트너 고객사들에게 제대로 지급을 해줄 수 있냐에 따른 또 물음표가 지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실버게이트도 동시에 또 하락을 맞이했었고, SVB 파이낸셜도 똑같이 하락을 줌으로써 전체적인 영향을 좀 끼쳤는데요. 또 요 사이에 또 그 반면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또 나쁘지 않게 나왔는데, 또 하나의 악재는 또 바이든 씨가 여기 또 암호화폐 과세한 쪽에다가 추가 세수를 좀 걷겠다라고 나왔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부채 상한 한도가 6월 달에 마지노선이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돈 나올 데가 별로 없다라는 것이겠죠. 그래서 이 사용하는 전기에 대해서 30% 세금 제한을 하겠다라고 나왔는데요. 글쎄요, 일단은 공화당에서 반대가 좀 많이 심하게 나오고 있어서 계속 방어를 해주고 있는데, 이게 나오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채굴회사들에 따른 재무 건전성이 또 악화가 되고, 그 악화가 됐다라는 게 또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도 일단은 열려져 있다,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. 그 다음으로는 또 후비 부분은 또 나와주기도 했다라고 합니다. 이 후오비 내용을 또 보게 되면 쿠코인 쪽에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좀 발단이 돼서 볼 수가 있었는데, 여기에서도 좀 재밌었어요. 예, 뉴욕 업계에서 단속이 나와가지고 쿠코인 쪽을 많이 고소를 하고 막 공격을 쏟아 부었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쿠코인 다음으로 공격 대상이 어디가 될 것이냐라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었죠. 그래서 이제 트론이 돼서 트론이 박살이 나는 경우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제 트론 측에서는 이야기가 나왔던 게 어떻게 나왔냐?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. 야, 우리 후업이 문제 없어요. 급락은 소수 이용자 강제 청산 때문에 일어난 것이지, 우리 자체적으로 문제 나오는 거 아닙니다. 그리고 후업이는 다중통화 유동성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서 유동성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, 라고 나와주고 있는 실정이에요.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하나 더 나아가서 이번에 합병 절차에 따른 이야기도 나와주기도 했었죠. 후오비 폴로닉스 공식적으로 합병을 할 것이다, 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.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에 있는 상황은 총체적으로 다 얽혀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기술주 나스닥도 거의 많이 내려가서 11,900선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고요. 그 다음으로 이제 아무래도 비트코인 가격대도 봐야 되겠죠. 다시 2만대까지
또 왔습니다. 근데 현 시점에서 제가 또 빠르게 커뮤니티에다가도 글을 남겨두기도 했었는데 이 정도 가격대면 이제 사볼 만한 가격대라고 저는 생각이 해서 진입할 예정을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. 아무래도 제가 뭐 저번에도 설명을 드리기도 했지만 여기서 큰 물량의 유통 비중이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만 않는다고 하면 크게 문제될 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, 물론 이제 거래소가 갖고 있는 200만 개 있는 코인 가지고 찍어 누르는 부분도 제한이 있습니다. 아예 안 내려간다라고 제가 이야기는 하지 않았죠. 예, 거래소가 찍어 누르는 물량은 존재를 합니다. 근데 그게 한없이 내려갈 수 있을 만한 존재적 여건은 안 된다,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. 그 다음으로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실버게이트 부분에서 이제 미치는 부분이 뭐 코인베이스, 그 다음에 제미니, 크라켄 뭐 등등이 되는데, 이게 생각보다 순위가 높아요. 그리고 갖고 있는 물량도 꽤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겠죠. 그래서 청산 비중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청산도 이번에 롱 포지션 거의 다 털고 갔기 때문에 한동안 이 포지션이 좀 바뀌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왜 바뀌기 어렵냐 라고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. 지난 1월달 추이를 한번 보면 쇼 포지션이 이렇게 좀 커져 갔었을 때에 따른 비중이 어땠습니까? 한동안 이 추세가 계속 변하지 않고 오히려 숏이 다 터져 나갔기 때문에 롱 포지션이 쭉 갔었죠. 근데 요즘 추이를 보게 되면 숏 비중은 거의 없고 롱 포지션이 좀 많이 깨져 나가고 있고, 이게 계속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게 줄지는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물론 이제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대부분 구독자분들은 야,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냐,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이분들을 질타하거나 뭐라 하거나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. 물론 사람마다 생각하는 방향이 다르니까 이런 호가창도 누군가는 매도를 내놓고 물량으로, 누군가는 매수로 물량을 살려고 거래를 하는 것이겠죠.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저는 제 돈을 지키기 위해서, 그리고 제 2차 매수 부분을 좀 더 저렴하게 매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, 올해 시즌은 제가 매번 이야기를 했지만 비트코인 부분은 그냥 모아가는 형태로만 지나가는 시즌으로 쓰시는 게 가장 건강하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여전히 2만 밑으로는 전 저렴하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은 모아가는 거에 최대한 제 전략을 쓸 것이고요. 그런 전략의 평단가를 생각보다 더 계속 낮게 유지를 하면서 모아가는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그 성과가 조금은 느리게 올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을 해준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이제 트론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?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실 것 같은데, 트론은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. 왜냐하면 여기에 고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뭐 후오비 쪽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일단은 없을 것 같긴 해요. 그럼 추가적인 타격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. 그리고 이제 트론에 있는 쪽에 또 연결되어져 있는 또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쪽도 같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. 그리고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또 보게 되면 여전히 강력한 강세,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주고 싶냐면 강력히 올라가거나 빠지지 않았던 코인들, 상대적으로 덜 빠지거나 또는 알트코인 중에서도 생각보다 많이 올라갔다가 이번에 조금 더 조정이 나오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코인들을 다시 한번 보는 게 좋습니다. 왜냐하면 시장에 있었던 관심도의 수급이 어차피 그게 다 이력으로 남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코인에 좀 관심이 많았고 앞으로 이런 쪽에 좀 더 유망하고 그 다음에 이런 쪽으로 생각보다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머무는 게 좋습니다. 근데 한편에 별로 올라가지도 않았고 생각보다 좀 저조했다 라고 본다라고 하면 그런 코인들은 조금은 내려두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난 1개월 동안에
추이를 본다라고 하면 수익성이 좀 많이 나왔던 거는 특정 뭐 이상 약간의 특징적인 코인을 제외하고 이상 있는 코인들 제외하고 많이 올라갔던 애들은 조금은 조정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재접근을 해보는 전략으로 가져가 보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. 여전히 비트코인 수익성이 별로 안 좋다라고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혹시나 이 비중을 적절하게 배합을 하라고 제가 이 두 가지를 같이 설명을 드렸고요. 이번에도 성투하시길 바라겠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